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25년 10월 14일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되었죠.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나는 천재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했고, 아사달의 새 시대를 열어 나라를 세우느니 그 이름을 가라한다. 단군 왕검입니다. 따라서 고조선이죠. 자, 이 고조선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8조의 법이 운영됐다. 범금 8조라고도 해요. 이제 그런 법 체계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 고조선이 세워진 시기의 문화, 이때가 이제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게 나왔죠. 그래서 정답이 5번.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라는 게 이게 이제 고조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불교를 공인하였다. 요거는 뭐 삼국 시대에 많이들 공인이 됐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불교를 공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8만 대장경을 조판하였다. 요거는 이제 고려 시대. 이제 몽골 침입 시기죠. 그 다음에 통리 기무화문을 설치한 거는 이제 그 개항기 시기예요. 조선 후기 지나서 개항했던 그 시기에 통리기무화문이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설치가 됐죠. 자, 구조오수경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거는 신라 중에서도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다음 가상 대담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 20대왕으로 즉위했고, 국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걸 보니까 남북조와 교류하였으며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수왕인데요. 광개토 대왕 다음에 나온 평양으로 천도했던 왕입니다. 자, 이 장수왕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는 건데,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고 했다라는 거죠. 자, 장수왕 시대에는 백제의 한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지역을 함락시키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충주까지 확장을 했었어요.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한강 유역을 확보하였다라는 게 이제 고구려 장수왕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거는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고 고려 때도 천리장성이 있었어요. 고구려 시기에는 당나라를 맞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려 때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동북구성을 축조한 것도 고려 시대인데, 요거 이제 상대되는 이제 나라가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동북구성을, 이제 여진족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 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4군 육진 지역을 개척한 거는 세종대왕 시기예요. 조선시대. 자, 그 다음에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것도 이제 고려 말 조선 초. 그 다음에 조선 초는 특히나 이것도 세종대왕 시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가에 천도해가지고 8세기 후반 문왕 때, 자, 그 다음에 당해문물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중경에서 상경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수도가 이제 상경이 됐던 나라를 찾으면 됩니다. 바로 발해. 자, 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인데, 이 발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제도, 그리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조영에 의하여 건국되었다가 발해죠. 자,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잊으면 안 됩니다. 세종대왕이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공민왕, 고려시대.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건 백제고, 사실 전국연합에서는 백제만 알아도 괜찮지만 왕까지 기억하신다 그러면 무령왕이에요. 자, 영고라는 제처 행사를 거행하였다. 요거는 조금 어렵죠. 초기 연맹왕국 국가 부여입니다. 철기 시대에 세워졌던 연맹왕국 중 하나예요. 자, 4번 가겠습니다. 가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이 그림은 서장대 성조도로 수원 화성을 건설한 가가 서장대에서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모습을 담고 있대요. 읽다 보시면 장영영의 군사들까지 나왔습니다. 수원 화성 장영영, 이걸 통해서 이 왕을 아실 수가 있겠죠. 정조입니다. 자, 이 정조에 대해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4가지가 있어요.
규장각, 초계 문신제, 장용용, 수원화성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지에 있죠. 1번 규장각을 육성하였다가 정조입니다.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초계 문신제가 있다 했어요. 자, 뭐 수원화성, 장용용 나왔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자,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세종대왕,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고려의 광종이죠.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그렇게 해서 고려의 영토로 다시 회복한 왕은 공민왕이고,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한 것은 2차 갑오개혁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5번 밑줄진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경복궁에 수정전이 나와 있는데 고종이 편전으로 썼다는 거죠. 이곳에 김홍집과 어윤중 등이 참여한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어 신분제 폐지 등의 개혁안을 논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내각청사로도 썼다 이거죠. 자, 신분제 폐지와 같은 개혁안, 특히 군국 기무처가 실행했다라는 거에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1차 갑오개혁인데요. 자, 요 1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개혁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신분제하고 과거제를 폐지했다. 요게 있고, 하나를 더 꼽는다 그러면은 뭐 개국기년을 사용했다. 요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요 과거제 폐지가 1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일이다. 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무반 설치는 고려시대. 이것도 이제 여진을 격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군사 조직이고, 실제로 격퇴한 다음에 동북구성 설치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균역법 시행은 영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그런데 육조 직계제는 국왕 중심의 정치 체계로 조선시대의 태종, 이방원하고 수양대군 세조가 실시했어요. 자, 전시과 제도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자겸 난을 일으키다. 이건 이제 이자겸의 난이죠. 척준경과 함께 일으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특히 이자겸의 난이 이제 이쪽을 공부할 때 보통은 그 문벌 체제의 동요, 문벌 동요를 상징하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자겸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어요. 이 묘청이 좀 더 뒤에 일어났죠. 그리고 이 문벌 사회가 이런 사건으로도 개선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무신 정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 방에 문벌이 무너집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라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사실은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어요. 정답이 2번입니다. 물론 여기선 이게 나왔지만 이 묘청이 이제 최종적으로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는데 그 난을 김부식이 진압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김옥균 등이 정변을 일으킨 건 갑신정변, 개화시기이기 때문에 한참 뒤죠.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건 백제시대입니다. 백제의 전성기시기죠.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성사시켰다. 7세기 초 신라입니다. 7세기 중반이에요. 그 다음에 조광조가 개혁정치를 실시하였다. 이거 조선 중종 때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조선인들은 해전에서는 더 훌륭한 장비랑 재능을 가졌다. 중략, 도요토미 히데요시, 휘하의 장수 2명이 조선인들 해전활동 소식을 듣고 쭉 나왔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때 해전하면 생각나는 분? 딱 한 분, 원탑. 이순신 장군님 계시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하였다. 이게 나왔고, 이제 그 외에는 뭐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도 대첩이나,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조명연합군의 평양 탈환,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등 이런 승리한 전투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곽재우, 고경명, 조원 같은 의병장들의 활약이 있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병자호란이죠. 물론 항복합니다. 어제현 부대가 광송보에서 항쟁하였다. 이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신미양요
이고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왜적을 물리쳤다. 말 그대로 살수 대첩이에요. 이게 7세기 고구려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신돌석이 평민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요건 조금 어렵네요. 요거는 을사의병인데요.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이고, 요때 이제 평민의병장으로 신돌석 같은 분이 나오셨다. 물론 이제 그 유생 출신으로 최익형 같은 분도 의병장 하셨어요. 자, 8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오늘은 가랑비가 내렸는데 면책임자가 첩을 전해 왔다. 가의 지시에 따라 경복궁 건설 공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쭉 보시면 누구는 상관없이 1인당 당백전 한 입씩을 원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납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이 당백전 보면은 나와야 됩니다. 경복궁 건설 및 당백전, 이게 있었던 시기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예요. 그래서 저기 들어갈 가임물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실시한 정책을 찾아라라는 건데, 이 흥선대원군은 이제 호포제나 사창제 이런 정책했고 경복궁 중건 정책 추진했다라는 건 본문에 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신미양요도 나왔지만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척합이 건립 같이 이제 서양 세력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하는 그 관련된 사건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노급을 폐지하였다.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왕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겠는데 신문왕이에요. 자,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조선의 성종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이건 이제 이성계죠. 나중에 이제 조선의 태조가 되시는 그 이성계.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9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도쿄지회 강령이래요. 우리는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 실현을 도모한다.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이제 해설을 보시면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됐다. 민족 유일당 단체, 유일당 운동 단체인 가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실 수가 있어요. 바로 신간회입니다. 자,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 유일당 운동. 근데 이제 저 강령 중에 기회주의 일체 부인이 나오면 이게 신간회인데 이게 안 나와서 조금 어려워요.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단체,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이제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는 강령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신간회에 대한 탐구 활동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 신간회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해서 학생운동 확산을 지원했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했는데 여기에 신간회 활동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살펴보는 거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 관련 업적을 봐야 돼요. 자, 금난정권의 폐지 목적, 이거 정조시대에 있었는데 이 폐지한 목적이 뭐냐면은 상업활동 장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업 장려입니다. 자, 이만손 등이 만인수를 올린 배경을 알아본다. 이거는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조선책략 유포.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써 있으니까 반대를 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 신미양요로 전쟁했던 나라랑 무슨 수교입니까? 이렇게 반대했다는 거죠.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사항, 이건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미국, 소련, 영국 이 세 나라가 했던 회의인데 이제 한반도 문제를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이제 정했던 그 회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0번. 미출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제 정모 할머니의 증언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풀려난다고 일본 공장 가서 2년 내지 2년 반만 고생한다. 자카르타에서 내렸다. 이렇게 나왔고, 자,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복 짓는 공장에 손이 모자라 처녀들을 모집해 간다고, 안 된다 하면 배급 나오던 것도 없애버린다. 부모를 완전히 죽이는 거다 했는데, 자,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하여 한국인들의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던 시기다.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렇게 나왔죠. 자, 국가 총동원법 나왔으니까 이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가 총동원법의 인력과 물자 수탈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민족말살 통치.
자, 이거랑 관련된 게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이나 창씨개명, 신사참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는 일본인 교사다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자, 만적과 봉기를 모의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특히 최씨 무신 정권 시대예요. 그 다음에 단발령 시행에 반대하는 유생, 요거는 을미기역 때입니다. 단발령이 을미기역 때 있어서 이때 유생들이 반발했어요. 안시성 전투에 참여했다. 이건 이제 고구려 7세기예요. 그 다음에 조선 태영령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이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독립문 정초식이 열렸대요. 자,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예식을 독립공원 땅에서 시행하였다. 자, 그래서 가의 회장이 예식을 열고 조선가를 불렀다 해가지고 났죠. 자, 독립문을 세우는 주도했던 단체, 여기는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헌의 6조 이런 것도 있고,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그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지에서는 만민공동회가 나왔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만민공동회랑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 헌의 6조, 의회 설립 추진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말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천도교 소년회. 근데 이 단체도 물론 기억하셔야겠지만 특히 중요한 거, 요거는 방정환 선생님. 자, 교조 신원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이제 동학 교도들인데 이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 서울진공작전은 정미의병이고요. 비슷한 걸로 국내 진공작전이 있어요. 이건 한국광복군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였다. 이거는 조선어학회. 이제 일제강점기 후반에 있었던 그 우리말 단체입니다. 여기서 마련했었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안중근 의사가 쓴 장부가의 친필 원고인데 현재 남아있는 필적이다. 가를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이토 히로부미를 이 안중근 의사께서 처단했죠. 자, 의지가 담겨 있다 이겁니다. 자, 요 가가 그러니까 외교권을 강탈했다, 강요했다 이거죠. 을사늑약. 자, 이 을사늑약 관련해서는 이제 외교권 강탈 그리고 통감부 설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걸 통해서 일어나게 됐던 게 헤이그 특사의 파견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답이 4번입니다. 이 을사늑약은 헤이그 특사의 파견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삼별초 항쟁이 원인이 되었다고 고려시대인데, 그 몽골의 항쟁을 하다가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했던 게 삼별초 항쟁의 원인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북벌론 대두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 병절의 결과죠. 자, 비변사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그 삼포해란이요. 중종 때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따로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 요거의 폐단에 의해서 이제 백성들한테 수탈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봉기가 임술농민 봉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 김익상은 베이징으로 가서 가의 단장 김원봉을 만났다라고 했어요. 자, 폭탄을 던졌고 김원봉을 만나서 전후 사실을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열단이에요. 단장 김원봉에서도 알 수 있고, 이 김익상 의사의 폭탄 투척, 이것도 의열단에서 했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열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거랑 관련된 게 이제 뭐 김상옥, 나속주, 김익상 의사 활동이 있었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조선혁명 선언이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4번이고, 이거 작성하신 분은 역사학자이신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요거까지는 기억해 두세요. 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요거는 신민회입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김규식을 파리 강화에게 파견하였다. 요 단체는 신한청년당입니다. 집강소를 통해 패전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중에 있었던 일이죠.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대한자강회,
라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입니다. 자, 1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919년 4월 10일 오후에 임시의정원 기사록인데 이 회의에서 민주공화제에 의한 정부 구성이 결의됐고 상하이에서 가가 수립되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자, 이거 흔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해서 뭐 연통제나 교통부, 구미위원부 이런 게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치됐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수립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광무개혁 추진은 고종 그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습니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는 아까 나왔던 임술농민봉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세종대왕.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한 거는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5번.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대한제국에서 양기탁과 함께 가를 발간하는 영국인 베델의 처분 방법에 대한 건입니다. 자, 양기탁, 베델 이분이 발간하는 신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대한매일신보가 되겠고요. 자, 이게 대한매일신보랑 관련되는 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게 이제 대한매일신보인데 특히나 이 둘이 같이 등장하는 문제가 거의 이제 시험에서 두 번마다 한 번꼴 이상으로 출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방문국에서 인쇄하였다. 이거 신문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에요. 분하롯 운동을 주도하였다. 동아일보. 이제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은 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후반 30년대부터 여러 신문사들이 탄압받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도하였다도 역시 그 전두환 정부 시기에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되죠. 뭐 보도한 신문은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밑줄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들은 당시 헌법에 반대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고 이에 따라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라는 데서 이 헌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게 유신 헌법이에요. 박정희 정부 후반이죠. 긴급조치가 시행이 됐던 시기, 그리고 이걸 반대하면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그 다음에 3.1민주 구국선언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 유신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종신, 이게 가능했었다라는 거고, 이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해서 종신집권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이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게 유신헌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백오인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건 이제 신민회가 해체되는 이런 원인이 된 거고,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라는 건 1948년에 이제 최초의 보통선거죠. 연통제와 교통국의 운영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채택은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의 정상회담을 시행하면서 채택했던 겁니다. 자, 17번. 미출친 이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압록강으로 하는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한 중국군이 총공세를 개시했다라고 쭉 나왔습니다. 자, 유엔군, 중국군, 뭐 한국 이런 단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한민국 때 벌어졌던 전쟁이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25 전쟁과 관련된 이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흥남철수나 일사후퇴 이런 게 나오면 6.25 전쟁이죠. 발췌기원안의 통과도 이 전쟁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의 목적을 조사한다라는 게 6.25 전쟁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국간섭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을 막았던 일을 말합니다. 외교장과 의궤의 약탈 경위를 파악하려면 병인 양요 때를 조사해 보시면 돼요.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거죠. 북한산 순수비가 건립된 배경, 요거는 진흥왕, 신라 때 신라 진흥왕의 한강 차지, 이거랑 관련이 되겠고,
베트남 특수로 인한 경제 효과를 분석한다.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이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군중을 향해 발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죠. 시민군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을 했을 때 이거에 저항하면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에요. 신군부는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자,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한 거는 6.3 시위,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유신체제 말기에 있었어요. 요거 이후로 유신이 무너집니다. 6.29 민주화 선을 이끌어낸 거는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말기죠.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거는 4.19 혁명입니다. 이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19번 가겠습니다.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충칭에서 창설된 가의 부대원 70여 명이 완전한 독립국가를 연만하면서 서명한 태극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전략정보국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 훈련에 참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부대는 한국광복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로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돼서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고, 미국 OSS의 지원에 따라서 국내 진공작전 준비했었다라는 게 중요한데, 선지에는 이제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 한국 광복군이 결성될 때 이제 조선 의용대 일부 병력이 여기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거죠. 5번이에요. 이 김원봉 선생께서 이끄셨던 조선의용대 일부가 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모군란에 참여한 거는 90군대죠. 90군인들. 자,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 고려시대에 11세기 초반이고,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는 건 김좌진 장군의 북노군정서나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등 그 연합부대예요. 자,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다. 이거 의궤 약탈과 관련되죠. 병인 양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대중가요로 보는 한국사가 나왔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한스밴드라는 그 가수의 오락실이라는 곡인데, 이게 되게 경쾌해요. 근데 이제 시대 아픔이 담겨 있는 게, 국제통화기금 IMF의 관리체제 하에 들어갔었다라는 거고,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됐다라고 했죠. 자, 가시기에 발생한 외환 시기로 IMF 관리체제가 됐다. 이게 언제냐면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이 조금 어렵네요. 원래 김영삼 정부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크게 경제 관련돼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금융실명제랑 OECD 가입, 그 다음에 이 IMF 관리체제가 왔었다.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였다가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지게를 발급한 거는 광무개혁. 농지개혁법을 제정한 거는 재헌국회에서 한 일이에요. 아까 반민족 행위도 나왔었고요. 화폐정리사업을 시행한 거는 메가타. 이 1차 한일협약 때인데 1900년대 중반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부 고속국도를 개통하였다.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행된 2025학년도 10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강의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